여보세요? 경찰서입니다. 혹시 윤정은 할머니 맞으신가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그 한마디에 제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할머니 사기를 당하셨네요. 그것도 아주 치밀하고 악랄한. 62년을 살면서 이렇게 바보 같은 일을 당할 줄이야. 더 충격적인 건 저를 구해준 사람이 바로 그 까칠하고 무뚝뚝해서 제일 싫어했던 옆집 아저씨였다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윤정은이라고 합니다. 올해 62살이에요. 남편을 떠나보내고 혼자 산 지도 벌써 20년이 되었네요. 처음에는 모든 게 서먹하고 어려웠지만 이제는 제법 익숙해졌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라디오 틀어놓고 차 한 잔 마시며 창밖 풍경 바라보는 것, 저녁에는 드라마 보면서 뜨개질하는 것. 그런 평범한 일상이 제 삶의 전부였거든요. 하지만 가끔, 정말 가끔씩 밤이 깊어질 때면 이런 생각이 들곤 했어요. 이렇게 조용히 혼자 늙어가는 게 정말 맞는 건가? 누군가와 따뜻한 얘기라도 나누며 살 수는 없는 건가? 그런데 제가 사는 아파트 옆집에는 정말 골치 아픈 아저씨가 살고 있었어요. 이름은 차도식. 나이는 60살 정도 되어 보이는데 얼굴도 험상궂고 말투도 퉁명스럽고 게다가 경찰이라서 그런지 항상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사람을 쳐다봐요. 처음 마주친 건 작년 봄이었어요. 아파트 복도에서 그 아저씨 집 문 앞에 쓰레기 봉투가 터져서 온갖 것들이 바닥에 흩어져 있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청소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빗자루 갖고 나가서 치우고 있는데 그 아저씨가 나타났어요. 뭐 하시는 거예요? 아, 이게 아저씨 집 쓰레기 봉투가 터져서요. 제가 치워드릴게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누가 부탁했나요?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냥 들어가세요. 얼마나 기가 막혔는지 몰라요. 선의로 도와드리는 건데 이렇게 퉁명스럽게 나오다니. 그날부터 저는 이 사람을 무례한 옆집 아저씨로 분류해버렸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몇 주 후에는 관리실에서 연락이 왔어요. 윤정은 씨, 혹시 밤늦게 TV 소리가 너무 크지 않나요? 옆집에서 민원이 들어왔는데요. 이게 뭔 소리인가 싶어서 확인해 보니 바로 그 차도식이라는 사람이 신고를 한 거였어요. 제가 평소에 밤 10시쯤 드라마 보는데 볼륨을 그렇게 크게 틀지도 않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민한 건지 뭔지 조금만 소리가 나도 민원을 넣더라고요. 그날 밤 저는 정말 화가 났어요. 복도에서 우연히 마주쳤을 때 참지 못하고 한마디 했죠. 아저씨, TV 소리 때문에 민원 넣으신 거 맞죠? 네, 맞습니다. 밤늦게 너무 시끄러워요. 10시가 무슨 밤늦은 시간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예민하시면 귀마개라도 하시든지. 아파트는 공동주택이니까 서로 배려해야죠. 배려는 서로 하는 거잖아요. 조금 소음이 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아저씨는 그냥 씩씩거리면서 들어가더라고요. 정말 무례하고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뒤로도 크고 작은 일들이 계속 생겼어요. 제가 화분 물을 주다가 실수로 물이 조금 흘렀는데 그것도 관리실에 신고하고 제가 친구들과 집에서 차 마시며 얘기하다가 웃음소리가 좀 났는데 그것도 시끄럽다고 하고
정말 까칠하고 괴팍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마 평생 경찰 일만 하다 보니까 사람을 보는 눈도 차갑고 모든 걸 의심하면서 사는 게 습관이 된 것 같았어요. 그런 일들이 몇 달 계속되다 보니 저희는 서로 눈만 마주치면 인상을 찌푸리는 사이가 되어버렸어요. 아파트 복도에서 마주쳐도 인사도 안 하고 오히려 서로 피해 다니는 수준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딸아이가 저한테 스마트폰을 바꿔줬거든요. 엄마, 이제 시대가 많이 바뀌었으니까 카카오톡도 하시고 인스타그램도 해보세요. 라면서요. 처음에는 너무 어려워서 몇 번이나 포기하려고 했는데 딸이 열심히 가르쳐줘서 조금씩 익혔어요. 카카오톡으로 딸과 문자도 주고받고 인스타그램으로 예쁜 사진들도 보고 생각보다 재미있더라고요. 그런데 인스타그램을 하다 보니까 자꾸 이상한 계정들에서 팔로우를 하고 메시지를 보내더라고요. 대부분은 무시했는데 어느 날 특별한 메시지 하나가 왔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데이비드 존슨입니다.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대령이에요. 프로필을 보니 정말 우아하고 아름다우신 것 같아서 인사드리고 싶었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이상한 메시지가 다 뭐야 싶었어요. 그런데 호기심에 그 사람 프로필을 들어가 보니까 정말 멋있는 군복 입은 사진들이 있더라고요. 나이는 60대 정도로 보이는데 굉장히 신사적이고 품이 있어 보였어요. 그래도 처음에는 조심스러웠죠. 모르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이 데이비드라는 사람이 정말 정중하고 예의 바르게 메시지를 보내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윤정은 씨. 혹시 제가 갑작스럽게 연락드려서 불편하셨다면 사과드립니다. 다만 한국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면서 한국 문화에 대해 배우고 싶고 좋은 친구들을 만나고 싶었어요. 물론 원하지 않으시면 언제든 차단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정중하게 말하니까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도 간단하게 답장을 했죠. 안녕하세요. 처음에는 좀 당황스러웠지만 예의 바르게 말씀해 주시니까 괜찮습니다. 저는 그냥 평범한 할머니예요. 할머니라고 하시는데 프로필 사진을 보면 정말 젊고 아름다우세요. 한국 여성들의 우아함을 느낄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대화가 시작됐어요. 처음에는 정말 간단한 일상 얘기들이었어요. 한국 음식은 어떤 게 맛있는지, 날씨는 어떤지 그런 것들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정말 세심하더라고요. 제가 오늘 비가 와서 무릎이 좀 아파요라고 했더니 관절염이 있으시군요. 비 오는 날에는 따뜻한 찜질을 하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몸 조심하세요. 라고 하고 제가 요즘 잠이 잘 안 와요라고 했더니 혹시 스트레스나 걱정이 있으신가요? 따뜻한 우유에 꿀 한 스푼 넣어서 드시면 숙면에 도움이 될 거예요. 라고 하고 이런 식으로 제 일상 하나하나에 관심을 보이고 조언해 주니까 처음에는 그냥 친절한 외국인 친구 정도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대화의 내용이 점점 깊어지기 시작했어요. 윤정은 씨, 혹시 혼자 사시나요? 가족들은 어디 계세요? 남편은 20년 전에 돌아가셨고 딸이 하나 있는데 결혼해서 따로 살아요. 그래서 혼자 살고 있어요. 그렇게 오랫동안 혼자 계셨군요. 정말 힘드셨을 것 같아요.
저도 아내를 10년 전에 암으로 잃었어서 그 마음을 조금은 알 것 같아요. 아, 그러셨군요. 정말 힘드셨겠어요. 네, 정말 힘들었어요. 그래서 요즘은 새로운 인연을 만나고 싶어서 이렇게 연락을 드리게 됐어요. 윤정은 씨 같은 따뜻하고 지혜로운 분과 대화하면 마음이 많이 편해져요. 이런 대화를 나누면서 저도 모르게 이 사람에게 마음이 기울어지기 시작했어요. 20년 동안 혼자 살면서 누군가 제 이야기를 이렇게 진지하게 들어준 적이 언제였던가 싶었거든요. 딸아이도 바쁘다 보니까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나 연락하고 친구들도 다들 각자 사정이 있으니까 자주 만나기 어렵고 그런데 이 데이비드는 매일 안부를 물어보고 제가 뭘 했는지 기분은 어떤지 정말 세심하게 챙겨주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메시지 내용이 좀 더 로맨틱해지기 시작했어요. 윤정은 씨, 요즘 당신을 만나고 싶다는 생각을 자주 해요. 사진으로만 봐도 이렇게 아름다우신데 실제로 만나면 얼마나 더 아름다우실까요? 처음에는 당황스러웠어요. 62살 할머니한테 이런 말을 하다니. 그런데 한편으로는 기분이 좋더라고요. 언제부터 누군가 저를 아름답다고 해줬나 싶었어요. 데이비드 씨, 저는 이제 나이가 많은 할머니예요. 그런 말씀 하시면 부끄러워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 진정한 아름다움은 내면에서 나오는 거죠. 당신과 대화할 때마다 느끼는 따뜻함과 지혜, 그런 것들이 진짜 아름다움이에요. 이런 메시지를 받으면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았어요. 거울을 보면서 정말 내가 아직도 매력적일까 하는 생각도 들었고, 오랫동안 입지 않았던 예쁜 옷들도 꺼내서 입어보기도 했어요. 그렇게 몇 주가 지나면서 저희 사이는 점점 가까워졌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데이비드 메시지를 확인하고 밤에 잠들기 전에 마지막으로 보는 것도 그의 메시지였어요. 구두 모닝, 마이 뷰터펄 JEONGUN.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구두 나이트, 마이 디어. 꿈속에서라도 당신을 만날 수 있기를 바라요. 이런 메시지들을 받으면서 저도 모르게 20년 동안 잊고 있었던 감정들이 되살아나기 시작했어요. 설렘, 기대감, 그리움. 이런 감정들을 다시 느낄 수 있다는 게 신기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했어요. 친구들한테도 얘기했어요. 요즘 외국인 친구 하나가 생겼는데 정말 좋은 사람인 것 같아. 친구들은 처음에는 정은아, 조심해라. 요즘 인터넷으로 사기치는 사람들 많다던데라고 걱정했지만 제가 데이비드 사진들을 보여주고 주고받은 메시지들을 보여주니까 아, 진짜 군인이네. 그럼 괜찮겠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한 달쯤 지났을 때 데이비드가 조금 이상한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윤정은 씨, 실은 제가 곧 미국으로 전역해야 해요. 30년 동안 군 생활을 했는데 이제 은퇴할 시간이 됐네요. 아, 그러시구나. 그럼 한국을 떠나시는 건가요? 네, 아마 다음 달 중에는 떠날 것 같아요. 그런데 전역하기 전에 꼭 당신을 만나고 싶어요. 지금까지 메시지로만 대화했는데 실제로 만나서 얘기하고 싶어요. 그 말을 듣고 저도 설렜어요. 정말 만나게 될까? 어떤 사람일까? 실제로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어요. 그런데 며칠 후에
데이비드가 갑자기 심각한 메시지를 보냈어요. 윤정은 씨, 큰일이 생겼어요. 저녁 수속을 밟고 있는데 갑자기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요? 제가 한국에서 근무하면서 받은 수당들 중에 세금 처리가 제대로 안 된 부분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벌금을 내야 전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얼마나 내야 하는데요? 5,000달러요. 한국 돈으로 650만 원 정도예요. 문제는 제 계좌가 현재 동결되어 있어서 돈을 뽑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메시지를 보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650만 원이라니 적지 않은 돈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친구나 가족한테 빌려서라도 일단 벌금을 내야 해요. 그래야 전역할 수 있고 미국에 가서 정식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윤정은 씨, 혹시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미국에 가면 바로 갚아드릴게요. 그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650만 원이라는 돈이 제게는 적지 않은 금액이었거든요. 하지만 데이비드가 지금까지 저한테 얼마나 잘해줬는지, 그리고 곧 만날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에 쉽게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저도 많은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도와드릴게요. 어떻게 보내드리면 되죠? 정말 고마워요, 윤정은 씨. 당신이 아니었다면 정말 어쩔 뻔했어요. 계좌번호를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저는 은행에 가서 650만 원을 송금했어요. 제 적금을 해약해서 보낸 거였어요. 돈을 보내고 나서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지만 데이비드가 정말 고마워하는 메시지를 보내니까 그래도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윤정은 씨, 정말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문제가 해결됐어요. 다음 주에는 저녁 수속이 끝날 것 같아요. 그러면 바로 당신을 만나러 갈게요. 그런데 이상한 건 그 다음 주가 되어도 데이비드한테서 연락이 없었어요. 제가 먼저 메시지를 보냈어요. 데이비드 씨, 안녕하세요. 저녁 수속은 잘 끝났나요? 한참 뒤에 답장이 왔어요. 윤정은 씨, 죄송해요. 또 다른 문제가 생겼어요. 짐을 미국으로 보내는데 운송비를 추가로 내야 한다고 해요. 또요? 얼마나요? 이번에는 3,000달러예요. 정말 미안해요. 이렇게 계속 도움을 요청하게 돼서요. 그때부터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세금 문제라고 했다가 이번에는 운송비 문제라고 하고 너무 일이 계속 생기는 것 같았어요. 데이비드 씨, 이상한데요. 군인이면 이런 비용들은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거 아닌가요? 일반적으로는 그렇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가져온 물건들이 많아서 추가 비용이 발생한 거예요. 정말 마지막이에요. 이것만 해결되면 모든 게 끝나요. 그래도 반신반의하면서 390만 원을 더 보냈어요. 이미 650만 원을 보낸 상황에서 여기서 포기하기도 아까웠거든요. 그런데 또 일주일이 지나니까 다른 핑계로 돈을 요구하더라고요. 이번에는 비자 문제라고 하면서 200만 원을 더 달라고 하고 그때 정말 이상하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말이 안 되는 상황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때 옆집 차도식 아저씨가 제 상황을 눈치챈 거였어요. 어느 날 아침에 은행을 다녀오는데 아파트 복도에서 그 아저씨와 마주쳤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저를 뚫어져라 쳐다보더라고요.
윤정은 씨, 요즘 은행에 자주 가시는 것 같은데 무슨 일 있으세요? 갑자기 웬 참견인가 싶어서 짜증이 났어요. 그게 아저씨와 무슨 상관이에요? 아니, 그냥. 혹시 이상한 사람한테 속아서 돈을 보내는 건 아니죠? 그 말을 듣고 정말 화가 났어요. 자기는 평소에 그렇게 불친절하게 굴면서 갑자기 왜 제 일에 참견하는 건지. 아저씨, 제 일은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요즘 온라인으로 로맨스 사기치는 애들이 정말 많거든요. 특히 혼자 사시는 분들을 노려서. 로맨스 사기요? 무슨 근거로 그런 말씀을 하세요? 30년 동안 경찰 일 해봤으니까 이런 케이스는 눈에 뻔히 보여요. 군인이라고 하면서 돈 달라고 하는 거 맞죠? 그 순간 정말 섬뜩했어요. 어떻게 이 사람이 정확히 맞췄을까요? 하지만 저는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아저씨, 추측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만난 사람은 진짜 군인이에요. 그 사람 사진이나 프로필 다 가짜일 가능성이 높아요. 요즘 기술이 얼마나 발달했는데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어요. 아저씨가 뭘 안다고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해요. 저한테 관심도 없으면서 갑자기 왜 이런 소리 해요? 그때 차도식 아저씨가 좀 진지한 표정이 되더라고요. 윤정은 씨, 저는 30년 동안 이런 사건들을 정말 많이 봤어요. 특히 요즘에는 해외에 있는 군인이라고 속이면서 돈을 뜯어내는 조직들이 정말 많아요. 그 사람이 보낸 사진이나 영상 같은 거 있으면 보여주세요. 제가 확인해 드릴게요. 저는 여전히 믿고 싶지 않았지만 한편으로는 불안한 마음도 있었어요. 이미 1천만 원이 넘는 돈을 보낸 상황이었거든요. 정말 확인할 수 있어요. 네, 요즘에는 사진 검색 시스템도 있고 가짜인지 진짜인지 확인하는 방법들이 많아요. 그래서 집에 가서 데이비드가 보내준 사진들을 다시 꺼내봤어요. 멋진 군복을 입고 있는 사진, 부대에서 찍은 사진들, 그리고 개인적인 일상 사진들까지. 정말 진짜처럼 보였거든요. 하지만 차도식 아저씨 말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혹시 정말 사기인 걸까? 만약 그렇다면 제가 얼마나 바보 같은 일을 한 건지. 다음 날 저는 용기를 내서 차도식 아저씨를 찾아갔어요. 아저씨, 어제 말씀하신 것 정말 확인 좀 해주실 수 있어요? 네, 들어오세요. 그 아저씨 집에 처음 들어가 봤는데 생각보다 깔끔하고 정돈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한쪽 벽에는 경찰 시절 사진들과 표창장들이 걸려 있었어요. 사진들 보여주세요. 저는 스마트폰으로 데이비드 사진들을 보여줬어요. 차도식 아저씨는 사진들을 보더니 컴퓨터를 켜서 뭔가를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이 사진 구글에서 검색해 볼게요. 몇 분 후 아저씨 얼굴이 심각해졌어요. 윤정은 씨, 이거 보세요. 컴퓨터 화면에는 똑같은 사진이 여러 개 나와 있었어요. 그런데 이름은 전부 달랐어요. 어떤 곳에서는 마이클 존슨, 어떤 곳에서는 로버트 스미스, 또 어떤 곳에서는 제임스 브라운이라고 되어 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이 사진은 실제로는 10년 전에 사망한 미군 장교의 사진이에요. 사기꾼들이 이 사진을 도용해서 여러 개의 가짜 계정을 만든 거죠. 그 순간 머리가 띵해졌어요. 정말 사기였다는 건가요?
그럼 데이비드는 가짜라는 거예요? 네, 100% 가짜예요. 아마 동남아시아 어딘가에서 조직적으로 이런 사기를 치는 그룹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제가 보낸 돈은 아마 찾기 어려울 거예요. 하지만 바로 신고하면 더 이상의 피해는 막을 수 있어요. 그때부터 제 눈에서 눈물이 줄줄 흘러내리기 시작했어요. 1천만 원이 넘는 돈도 돈이지만 그보다 더 충격적인 건 제가 느꼈던 모든 감정들이 가짜였다는 거였어요. 그 따뜻한 메시지들, 저를 걱정해주던 말들, 아름답다고 해주던 말들, 모든 게 거짓말이었다는 거죠. 제가 정말 바보 같았죠? 바보가 아니에요. 이런 사기꾼들이 워낙 교묘하거든요. 외로운 마음을 이용해서 정말 치밀하게 접근해요. 20년 동안 혼자 살면서 누군가 저를 이렇게 챙겨준다는 게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그게 다 거짓말이었다니. 저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부끄럽고 창피하고 분하고 그런 감정들이 한꺼번에 몰려왔어요. 차도식 아저씨는 그런 저를 보면서 조용히 말했어요. 윤정은 씨,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외로운 마음을 이용한 놈들이 나쁜 거지. 그 마음은 소중한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더 울컥했어요. 평소에 그렇게 차갑고 무뚝뚝하던 사람이 이렇게 따뜻한 말을 해주다니. 지금이라도 경찰서에 신고해야 해요. 더 이상 연락이 오면 절대 응하면 안 되고요. 네. 그런데 아저씨, 저 이런 일로 경찰서 가는 게 너무 부끄러워요. 제가 같이 가드릴게요. 저도 경찰 출신이니까 도움이 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차도식 아저씨와 함께 경찰서에 갔어요. 담당 형사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신고 접수를 했죠. 할머니, 요즘 이런 로맨스 스캠이 정말 많아요. 특히 데이비드, 마이클, 제임스 이런 이름을 쓰면서 미군 장교라고 속이는 케이스가 가장 흔해요. 그럼 제가 보낸 돈은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솔직히 어려워요. 대부분 해외 계좌로 빠져나가거든요. 하지만 수사는 해볼게요. 그리고 앞으로 비슷한 연락이 오면 절대 응하지 마세요. 경찰서에서 나오는 길에 저는 차도식 아저씨에게 말했어요. 아저씨, 정말 고마워요. 아저씨가 아니었다면 더 큰 피해를 당했을 거예요. 당연한 일 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윤정은 씨 괜찮으세요? 사실 돈보다는 제 마음이 더 아파요. 정말 오랜만에 누군가한테 설렜는데 그게 다 가짜였다니. 그때 차도식 아저씨가 잠시 멈춰서더니 말했어요. 외로움이라는 감정 자체는 잘못된 게 아니에요. 누구나 외롭고 누구나 따뜻한 관계를 원하죠. 다만 그걸 악용하는 놈들이 나쁜 거예요. 하지만 62이나 된 할머니가 이런 일에 넘어간다는 게 정말 부끄러워요. 나이가 뭐 중요해요? 사랑이나 인간관계에 나이가 어디 있어요? 다만 조금 더 조심해야겠죠. 그날 이후로 데이비드한테서는 더 이상 연락이 오지 않았어요. 아마 제가 응답을 안 하니까 포기한 것 같았어요. 그런데 신기한 건 그 일 이후로 차도식 아저씨와의 관계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였어요. 다음 날 아침 아저씨가 제 집 문 앞에 신문을 놓고 가더라고요. 평소에는 각자 신문을 가져갔는데 제가 아직 나오지 않았으니까 가져다 준 거였어요.
그리고 며칠 후에는 제가 감기에 걸렸을 때 약국에서 감기약을 사다 주기도 했어요. 아저씨, 왜 이렇게 잘해주세요? 그냥 이웃이잖아요. 서로 도우며 사는 거죠. 평소 그렇게 무뚝뚝하던 사람이 이렇게 친절하게 나오니까 정말 신기했어요. 그리고 일주일 후에는 더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아저씨가 직접 만든 김치찌개를 갖다 주는 거였어요. 아저씨가 요리도 하세요? 아내 없이 혼자 산지 10년 됐으니까 기본적인 건 할 줄 알아야죠. 김치찌개를 맛보니까 정말 맛있더라고요. 남자가 끓인 거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요. 정말 맛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잘 끓이세요? 아내가 아플 때 자주 끓여줬거든요. 그때 배운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까 갑자기 이 사람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됐어요. 평소에는 무뚝뚝하고 차가워 보였지만 사실은 아내를 정말 사랑하고 잘 돌봐주었던 사람이구나 싶었어요. 아내분이 언제 돌아가셨어요? 10년 전에 암으로. 3년 동안 투병하다가 떠났어요. 정말 힘드셨겠어요. 그때는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30년을 함께 살았는데 갑자기 혼자가 되니까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제서야 이 사람이 왜 평소에 그렇게 무뚝뚝했는지 알 것 같았어요. 아내를 잃은 상처가 아직도 아물지 않았구나 싶었어요. 저도 남편 잃었을 때 정말 힘들었어요. 20년이나 지났는데도 가끔 그리워져요. 그러게요.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진다고 하는데 사실은 익숙해지는 거지 괜찮아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날 저녁 저희는 처음으로 진솔한 대화를 나눴어요. 서로의 아픔에 대해서, 외로움에 대해서, 그리고 혼자 사는 삶에 대해서. 사실 저도 요즘 정년퇴직을 앞두고 있어서 많이 불안해요. 경찰 일 그만두시는 거예요? 네, 다음 달이면 정년이에요. 30년 동안 해온 일을 그만둔다니까 앞으로 뭘 하며 살아야 할지 막막해요. 취미나 하고 싶은 일 같은 건 없으세요? 글쎄요. 요즘은 등산이나 해볼까 생각 중이에요. 그런데 혼자 다니기는 좀 심심하고. 그때 저도 모르게 말이 나왔어요. 저도 요즘 운동 좀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같이 하면 어떨까요? 정말요? 그럼 좋죠. 그렇게 해서 저희는 함께 등산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어색했어요. 그동안 서로 싫어했던 사이니까요. 하지만 산에 오르면서 조금씩 대화가 늘어났어요. 아저씨, 평소에는 왜 그렇게 무뚝뚝하게 구시는 거예요? 습관인 것 같아요. 경찰 일하다 보니까 항상 경계심을 갖고 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아내 없이 혼자 살다 보니까 사람들과 어울리는 법을 잊어버린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는 아저씨가 정말 차갑고 이상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저도 윤정은 씨가 좀 까칠하다고 생각했어요. 쓰레기 치워준다고 하면서 계속 핀잔 주시길래. 아, 그때요. 그냥 도와드리려고 했던 건데 아저씨가 너무 퉁명스럽게 나오시길래. 이런 식으로 과거의 오해들을 하나씩 풀어나가면서 서로에 대해 다시 알아가기 시작했어요. 등산을 한 달 정도 다니면서 저는 차도식 아저씨의 다른 면을 많이 보게 됐어요. 산에서 만나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의외로 친절하더라고요. 길을 잃은 등산객이 있으면 직접 데려다 주고
다친 사람이 있으면 응급처치도 해주고. 아저씨, 평소에도 이렇게 친절하시면 되는데 왜 집에서만 그렇게 무뚝뚝하세요? 집에서는 뭔가 방어적이 되는 것 같아요. 너무 친해지면 또 상처받을까 봐. 그 말을 듣고 이해가 됐어요. 아내를 잃은 상처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가까워지는 걸 두려워하는 거구나 싶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비가 오는 날이었어요. 원래는 등산을 안 가기로 했는데 저한테 급한 일이 생겼어요. 집에서 화분을 옮기다가 손을 다쳤거든요. 유리 파편에 베어서 피가 꽤 많이 났어요. 혼자서는 처치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망설이다가 차도식 아저씨한테 도움을 요청했어요. 아저씨, 죄송한데 좀 도와주실 수 있어요? 손을 다쳤는데. 아저씨가 달려와서 보더니 바로 응급처치를 해주더라고요. 경찰 시절에 응급처치 교육을 많이 받아서 그런지 정말 전문가처럼 해주시더라고요. 병원에 가서 꿰매야 할 것 같은데요. 제가 데려다 드릴게요. 괜찮아요. 택시 타고 갈게요. 아니에요. 비도 오고 있는데 제가 차로 데려다 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아저씨 차를 타고 병원에 갔어요. 생각보다 상처가 깊어서 바늘로 8바늘이나 꿰맸어요. 처치를 받는 동안 아저씨는 계속 옆에서 기다려 주더라고요. 아저씨, 집에 가세요. 저는 괜찮아요. 아니에요. 끝까지 기다릴게요. 병원에서 나올 때는 밤 9시가 넘었어요. 비도 더 세게 내리고 있었고요. 집에 도착해서 내리려는데 아저씨가 말하더라고요. 윤정은 씨, 며칠 동안은 손 쓰기 어려우실 텐데 불편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고마워요. 정말 많이 도와주셨어요. 그런데 다음 날 아침 제 집 문 앞에 아침 식사가 놓여 있더라고요. 따뜻한 죽이랑 반찬들이요. 쪽지도 함께 있었어요. 손 다치셨으니까 요리하기 어려우실 것 같아서 만들어 왔습니다. 차도식. 정말 감동이었어요. 평소에 그렇게 무뚝뚝하던 사람이 이렇게 세심하게 챙겨주다니. 그날부터 사흘 동안 아저씨는 매일 아침 식사를 만들어서 갖다 주셨어요. 그리고 저녁에는 제 집에 와서 설거지도 도와주시고 청소도 도와주시고. 아저씨, 이렇게까지 하시면 제가 너무 죄송해요. 괜찮아요. 저도 혼자 살다 보니까 할 일이 없어서 심심했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저씨와 함께 있으니까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더라고요. 20년 동안 혼자 살면서 느꼈던 그 적막함이 사라지고 집이 훨씬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아저씨, 요리 정말 잘하시네요. 어떻게 이렇게 맛있게 해요? 아내한테 배운 거예요. 처음에는 정말 못했는데 아내가 아프기 시작하면서부터 열심히 배웠거든요. 아내분이 정말 행복하셨을 것 같아요. 글쎄요. 제가 좀 더 잘해줬어야 했는데 일 핑계로 집에 늦게 들어가는 날이 많았거든요. 그 말 속에 후회가 묻어 있더라고요. 그래도 마지막에는 정말 잘 돌봐주셨잖아요.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윤정은 씨는 남편분이 돌아가셨을 때 어떠셨어요? 저도 후회가 많았어요. 더 사랑한다고 말해줄 걸, 더 고마워한다고 말해줄 걸 하는 생각들이 끝없이 들더라고요. 이런 깊은 대화를 나누면서 저희는 점점 가까워졌어요.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서로를 위로해주는 사이가 된 거죠. 제 손이 나은 후에도 저희는 계속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등산도 하고 같이 시장도 가고 때로는 영화도 보러 가고 그러면서 저는 차도식 아저씨에 대해 완전히 다른 감정을 갖게 됐어요. 처음에는 정말 싫어했는데 이제는 오히려 이 사람이 없으면 허전할 것 같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저희가 평소처럼 등산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아저씨가 쓰러진 거예요. 아저씨, 아저씨. 의식은 있었지만 몸을 못 움직이시더라고요. 다행히 산에 다른 등산객들이 있어서 119에 신고하고 응급차를 불렀어요.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보니 가벼운 뇌졸중이었어요. 큰 수술은 필요 없지만 며칠 입원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매일 병원에 가서 아저씨를 돌봤어요. 병문안도 가고 식사도 챙겨드리고 윤정은 씨,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어요. 아저씨도 저한테 그렇게 잘해주셨잖아요. 이제 제가 돌봐드릴 차례죠. 이번 기간 동안 저는 아저씨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깨달았어요. 하루라도 못 보면 걱정되고 아프신 모습 보면 마음이 아프고 그리고 아저씨가 퇴원하던 날 저는 용기를 내서 말했어요. 아저씨, 혼자 사시지 말고 저랑 같이 살면 어떨까요? 네. 갑자기 무슨... 아저씨가 쓰러졌을 때 정말 무서웠어요. 만약 집에서 혼자 계시다가 그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죠? 그리고 저도 아저씨 없으면 이제 외로울 것 같아요. 아저씨는 한참을 말이 없더니 조용히 대답하셨어요. 사실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윤정은 씨 없으면 이제 심심할 것 같다고. 그럼 같이 살아요. 결혼하자는 게 아니라 그냥 서로 의지하며 살자는 거예요. 좋은 생각이네요. 어차피 같은 아파트에 사는데 벽 하나 사이로 따로 살 이유가 뭐 있겠어요. 그렇게 해서 저희는 함께 살기 시작했어요. 아저씨가 제 집으로 이사를 온 거죠. 처음에는 어색했어요. 20년 동안 혼자 살다가 갑자기 누군가와 함께 살려니까. 하지만 며칠 지나니까 정말 좋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면 누군가 안녕히 주무셨어요. 라고 인사해주고 저녁에는 함께 식사하며 하루 있었던 일들을 얘기하고 특히 밤에 혼자 있을 때 느꼈던 그 외로움과 적막함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아저씨, 이렇게 사니까 정말 좋네요. 저도요. 오랜만에 집이 집 같아요. 그리고 3개월 정도 지났을 때 아저씨가 갑자기 진지한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윤정은 씨, 저한테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저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냐니요? 처음에는 정말 싫어하셨잖아요. 지금은 어떠세요? 저는 잠시 생각해 봤어요. 정말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처음에는 정말 싫었어요. 무뚝뚝하고 차갑고. 그런데 지금은 아저씨가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윤정은 씨가 까칠하고 참견쟁이인 줄 알았는데 지금은 이 사람 없으면 어떻게 살지 싶어요. 그때 아저씨가 더 진지해지더라고요. 윤정은 씨, 우리가 이제 서로한테 솔직해지면 어떨까요? 솔직해진다는 게 뭔 뜻이에요? 저는 당신을 사랑해요.
남은 인생을 함께 보내고 싶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데이비드한테 느꼈던 그런 설렘과는 완전히 다른, 더 깊고 진실한 감정이었어요. 아저씨, 나이가 많다고 사랑하면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62살, 60살이라고 해서 왜 사랑하면 안 돼요? 저는 한참을 망설였어요. 정말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 이 나이에 새로운 사랑을 시작해도 되는 건가?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미 답이 정해져 있었어요. 저도, 저도 아저씨를 사랑해요. 진짜로요. 그 순간 아저씨가 제 손을 잡더라고요. 이번에는 가짜가 아니라 진짜 사랑이군요. 정말 그랬어요. 데이비드와의 가짜 로맨스를 통해서 제가 얼마나 사랑에 목말랐는지 깨달았고, 그 과정에서 진짜 사랑을 만난 거였어요. 그날 밤, 저희는 정말 오랫동안 얘기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서로에게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윤정은 씨, 저는 당신과 함께라면 다시 시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요. 20년 동안 혼자 살면서 포기했던 많은 것들을 다시 꿈꿔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 달 후, 저희는 정식으로 결혼했어요. 물론 젊은 사람들처럼 화려한 결혼식은 안 했지만, 가족들과 가까운 친구들이 모인 자리에서 소박하게 치렀어요. 딸아이는 처음에는 좀 당황스러워 했어요. 엄마, 정말 괜찮으세요? 너무 갑작스러운 거 아니에요? 괜찮아. 오히려 이제야 진짜 행복해진 것 같아. 차도식 아저씨. 아니, 이제는 제 남편이죠. 남편의 아들도 처음에는 의외라는 반응이었지만 저희가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는 진심으로 축하해 줬어요. 지금은 결혼한 지 6개월이 되었어요. 매일이 정말 행복해요. 아침에 일어나면 남편이 만든 따뜻한 아침 식사가 기다리고 있고 저는 남편이 좋아하는 반찬들을 만들어 드려요. 오후에는 함께 산책도 하고 저녁에는 드라마 보면서 수다도 떨고 무엇보다 좋은 건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고 배려한다는 거예요. 젊을 때의 그런 열정적인 사랑과는 다르지만 더 깊고 진실한 사랑인 것 같아요. 여보, 오늘 기분이 어때요? 남편이 매일 아침 제게 묻는 말이에요. 정말 작은 것 하나하나까지 신경 써주거든요. 당신은 어때요? 어제 무릎이 좀 아프다고 하셨는데, 저도 남편의 건강을 챙기려고 노력해요. 나이가 있다 보니까 서로 몸이 아픈 날들이 있는데, 그럴 때마다 서로를 돌봐주며 지내고 있어요. 그리고 한 달 전에는 정말 뿌듯한 일이 있었어요. 경찰서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제가 당했던 로맨스 스캠 사건 관련해서요. 할머니, 좋은 소식이 있어요. 그 사기 조직을 검거했어요. 정말요? 네, 동남아시아에 있는 조직이었는데 국제공조수사를 통해서 검거했어요. 그리고 할머니께서 잃으신 돈의 일부를 찾았어요. 전액은 아니었지만 500만 원 정도를 돌려받을 수 있었어요. 예상도 못했던 일이라서 정말 놀랐어요. 하지만 더 놀라운 건 제가 돈을 되찾은 것보다 그 사기꾼들이 잡혔다는 소식이 더 기뻤다는 거였어요. 여보, 이제 다른 할머니들은 저 같은 피해를 안 당하겠네요. 맞아요. 정말 다행이에요. 그리고 경찰서에서는 제게 특별한 제안을 했어요.
할머니, 혹시 로맨스 스캠 예방 교육에 참여해 주실 수 있을까요? 할머니 같은 피해자분의 증언이 다른 어르신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처음에는 부끄러워서 거절하려고 했어요. 제가 당한 일을 다른 사람들 앞에서 얘기한다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남편이 용기를 줬어요. 여보, 당신이 그 경험을 나누면 다른 분들이 같은 피해를 안 당할 수 있어요. 정말 의미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참여하기로 했어요. 첫 번째 교육은 정말 떨렸어요. 동네 경로당에서 어르신들 30명 정도가 모인 자리였는데 제 경험을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저도 처음에는 설마 내가 그런 사기에 당할까 생각했어요. 하지만 외로운 마음을 이용하는 사기꾼들은 정말 교묘해요. 어르신들이 정말 진지하게 들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강의가 끝나고 나서 한 할머니가 저한테 와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고맙습니다. 사실 저도 비슷한 경험을 했는데 부끄러워서 아무한테도 말 못하고 있었거든요. 오늘 얘기 듣고 나니까 마음이 많이 편해졌어요. 그 순간 정말 뿌듯했어요. 제 아픈 경험이 다른 분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니. 그 뒤로도 계속 교육에 참여하고 있어요. 이제는 떨리지도 않고 오히려 제 이야기를 통해서 다른 분들이 조심할 수 있게 되니까 보람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남편이 그런 저를 정말 자랑스러워해요. 여보, 당신 정말 대단해요. 자신의 아픈 경험을 이렇게 나누면서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니. 당신 덕분이에요. 당신이 용기를 주지 않았다면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교육을 받으러 온 어르신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와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혹시 윤정은 씨 맞으세요? 40년 전에 신정초등학교에서 같이 근무했던 김영이에요. 깜짝 놀랐어요. 정말 오랜만에 만나는 동료 선생님이었거든요. 어머, 영애 선생님. 정말 오랜만이에요. 40년 만에 다시 만난 친구와 그날 정말 많은 얘기를 나눴어요. 서로의 인생 이야기도 하고 옛날 추억도 얘기하고. 정은이, 너 정말 행복해 보인다. 옆에 계신 분이 남편이야. 네, 작년에 재혼했어요. 와, 대단하다. 이 나이에 새로운 사랑을 찾다니. 영애 선생님도 혼자 사시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집에 놀러 오라고 했어요. 며칠 후 영애 선생님이 저희 집에 오셨는데 남편과도 잘 어울리시더라고요. 도식 씨, 정은이 정말 잘 만났네요. 행복해 보여요. 저도 행복해요. 윤정은 씨 덕분에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날 저녁 영애 선생님이 가신 후에 남편이 말하더라고요. 여보, 친구분이 오시니까 집안 분위기가 더 좋네요. 앞으로 자주 초대하세요. 그렇게 해서 영애 선생님도 저희 집에 자주 놀러 오시게 됐어요. 가끔은 남편의 경찰서 동료분들도 오시고 딸아이 가족도 오시고 예전에는 조용하기만 했던 저희 집이 이제는 사람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해요. 여보, 우리 집이 이렇게 북적거리니까 정말 좋네요. 맞아요. 예전에는 너무 조용해서 때로는 답답했는데 이제는 매일이 즐거워요. 그리고 얼마 전에는 더 특별한 일이 있었어요. 남편의 정년퇴직 기념 파티를 저희 집에서 열었거든요. 남편의 후배 경찰관들과 동료들이 20명 정도 오셨어요.
선배님,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그리고 좋은 분 만나셔서 축하드려요. 도식형, 정말 행복해 보여요. 선배님 같은 노후가 저희 목표예요. 이런 축하 인사를 받으면서 남편이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여보, 제가 30년 동안 경찰이라면서 이렇게 행복한 적이 언제였나 싶어요. 모든 게 당신 덕분이에요. 저도요. 62년을 살면서 지금이 가장 행복해요. 정말 그래요. 젊을 때의 사랑과는 다르지만 이런 깊고 진실한 사랑도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서로를 보듬어주고 함께 늙어가는 사랑. 이런 사랑도 정말 아름답다는 걸 느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데이비드라는 가짜 사랑에 속았던 일이 결과적으로는 진짜 사랑을 만나게 해준 계기가 되었다는 게 신기해요. 만약 그 일이 없었다면 저는 아마 지금의 남편과 계속 서먹한 이웃으로만 지냈을 거예요. 서로를 오해하고 싫어하면서요. 하지만 그 사건을 통해서 서로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됐고 결국 사랑하게 됐어요. 여보, 가끔 생각해요. 그때 데이비드 사건이 없었다면 우리가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글쎄요. 아마 어려웠을 거예요. 저도 너무 방어적이었고 당신도 저를 싫어하셨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오히려 그 사기꾼한테 고마워야 하는 건가요? 그렇게까지는 아니죠. 하지만 인생이 참 신기해요. 나쁜 일이 좋은 일의 계기가 되기도 하고,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인생에는 예상치 못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만 그 모든 일들이 결국 우리를 더 좋은 곳으로 이끌어주는 것 같아요. 요즘 저는 매일 감사한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남편의 얼굴을 보면,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구나 하는 생각에 정말 행복해요. 그리고 함께 아침 식사를 하면서 오늘 뭘 할지 계획을 세우고 저녁에는 하루 있었던 일들을 나누고 이런 평범한 일상이 이렇게 소중할 줄 몰랐어요. 13장. 며칠 전에는 남편이 갑자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여보, 우리 여행 한번 가볼까요? 여행요? 어디로요? 제주도는 어때요? 저도 한 번도 안 가봤거든요. 좋아요. 정말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다음 달에 제주도 여행을 가기로 했어요. 62살, 60살의 신혼여행이라니 생각만 해도 설레요. 남편은 벌써부터 인터넷으로 제주도 여행 정보를 찾아보고 있어요. 여보, 여기 봐요. 성산 일출봉에서 일출 보는 게 정말 유명하대요. 와, 정말 아름답네요. 우리도 꼭 가봐요. 이런 계획을 세우면서 이야기하는 시간이 정말 즐거워요. 그리고 어제는 딸아이가 놀러 왔어요. 남편과 딸아이도 이제는 정말 친해졌어요. 엄마, 정말 많이 변하셨어요. 표정도 밝아지시고, 목소리도 더 힘차지시고. 그래, 그렇게 보여. 네,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도식 아버지 덕분인 것 같아요. 딸아이도 이제는 남편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처음에는 어색해했는데 지금은 정말 가족 같아요. 그리고 남편의 아들도 가끔 놀러 와요. 저한테 정말 잘해줘요. 어머니, 아버지가 어머니 만나고 나서 정말 달라지셨어요. 예전에는 항상 무뚝뚝하고 우울해 보이셨는데 지금은 매일 웃으시고 생기가 넘쳐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정말 뿌듯해요. 제가 남편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 있다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로맨스 스캠 예방 교육도 계속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50번 넘게 강의를 했는데 갈 때마다 보람을 느껴요. 할머니 덕분에 정말 도움이 많이 됐어요. 앞으로도 계속 부탁드려요. 경찰서에서도 저를 정말 고마워해요. 그리고 최근에는 다른 지역에서도 강의 요청이 와요. 여보, 이제 제가 유명 인사가 다 됐네요. 당연하죠. 당신만큼 생생하게 경험을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 또 있겠어요. 남편이 항상 저를 응원해줘서 정말 고마워요. 그리고 요즘에는 새로운 취미도 생겼어요. 남편과 함께 사진 찍기예요. 남편이 사진에 관심이 많다고 해서 함께 카메라도 사고 사진 수업도 듣고 있어요. 여보, 이 각도로 찍으면 더 예쁘게 나올 것 같은데요. 좋아요. 찍어보세요. 서로 사진을 찍어주면서 웃고 떠들고 정말 젊은 연인들 같아요. 그리고 찍은 사진들을 인화해서 앨범도 만들고 있어요. 나중에 나이가 더 들었을 때 보면서 추억할 수 있도록요. 어제는 영애 선생님이 저희 사진을 보고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정은아, 너희 둘 보면 정말 부러워. 나도 그런 사람 만날 수 있을까? 언니도 충분히 만날 수 있어요. 나이는 상관없어요. 그럴까? 62살에도 사랑할 수 있을까? 당연하죠. 사랑의 나이가 어디 있어요?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사랑은 나이와 상관없다고. 중요한 건 진실한 마음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처럼 외로움에 지쳐있던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싶어요. 가짜 사랑에 속더라도 절망하지 말라고. 그 경험이 오히려 진짜 사랑을 만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그리고 나이가 많다고 포기하지 말라고. 62살에도 새로운 사랑을 시작할 수 있다고. 제가 살아있는 증거니까요. 14장. 이제 남편과 함께 앞으로 몇 년을 더 살지 모르겠지만 하루하루를 정말 소중히 보내고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도 좋은 하루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밤에 잠들기 전에 오늘도 행복했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정말 고마워요. 62년을 살면서 이런 평범하지만 진실한 행복을 느낄 수 있다니 인생이 정말 신기해요. 여러분도 혹시 외롭거나 힘든 일이 있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언제 어디서 어떤 인연을 만날지 모르니까요. 그리고 혹시 저처럼 온라인에서 이상한 사람을 만나게 되면 조심하세요. 너무 달콤한 말들, 너무 완벽한 사람들은 의심해 봐야 해요. 하지만 그런 나쁜 경험이 있어도 마음을 닫지는 마세요. 진짜 좋은 사람은 가장 가까운 곳에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저에게는 그 사람이 바로 옆집의 까칠한 아저씨였어요. 20년 동안 혼자 살면서 꿈도 꾸지 못했던 일이었죠. 지금 이 순간도 남편은 옆에서 신문을 읽고 있어요. 가끔 재미있는 기사가 있으면 저한테 읽어주기도 하고요. 여보, 여기 봐요. 요즘 시니어 부부들이 세계 여행을 많이 간다네요. 정말요? 우리도 나중에 해봐요. 좋아요. 건강할 때 많이 다녀야죠. 이런 평범한 대화가 이렇게 소중할 줄 몰랐어요. 그리고 오늘 저녁에는 영애 선생님이 또 놀러 오기로 했어요.
함께 저녁도 먹고 옛날 얘기도 나누고 이런 소소한 일상들이 제 인생을 채워주고 있어요. 가끔 생각해봐요. 만약 데이비드 사건이 없었다면 지금의 저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 아마 여전히 혼자서 외롭게 살고 있겠죠. 차도식과는 서로 싫어하는 이웃으로 지내면서요. 그렇게 생각하면 정말 인생이 신기해요. 나쁜 일이 좋은 일의 시작이 되기도 하고, 끝이라고 생각했던 게 새로운 시작이 되기도 하고, 62살의 저에게 새로운 사랑이 찾아올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리고 그 사랑이 가장 가까운 곳에 바로 옆집에 있었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지금 제 마음은 정말 평온해요. 더 이상 외롭지 않고 더 이상 불안하지 않아요. 매일 아침 일어나는 게 기대되고 매일 밤 잠드는 게 감사해요.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행복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 경험을 통해서 다른 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게 보람 있어요.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외로움에 지쳐있는 분들에게 희망을 드릴 수 있어서 정말 기뻐요. 사랑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해요. 중요한 건 열린 마음과 진실한 마음이에요. 제가 62살에 새로운 사랑을 찾은 것처럼 여러분도 언제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희망을 잃지 마세요. 진짜 사랑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찾아올 테니까요. 그리고 그 사랑이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예요. 저처럼 말이에요. 지금 저는 매일매일이 새로운 하루예요. 남편과 함께하는 모든 순간들이 소중하고 감사해요. 앞으로 몇 년을 더 함께할지 모르지만 하루하루를 정말 알차게 보내려고 해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늙어가는 것, 이보다 더 아름다운 일이 또 있을까요? 여러분도 이런 아름다운 사랑을 만나시길 진심으로 바라요. 그리고 혹시 지금 외롭거나 힘들더라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희망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어요. 62살 윤정은의 새로운 사랑 이야기 여기서 마칠게요.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진짜 사랑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감사합니다.